올해 7월 가상자산 결제 금지령을 내렸던 러시아가 최근 적극적인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또한 벨기에의 금융감독기구는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보이는 가운데 현재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입지는 어떨까요? 비트코인이 16,000달러라는 서포트 라인을 보여주는 가운데 크립토 윈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앞으로 당분간은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것 같은데요. 오늘은 세계 각국의 암호화폐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 여러분, 앞으로 많은 소식 전할 테니 좋아요, 구독으로 세계 디지털 자산과 경제에 대한 이야기 크립토 누나와 함께 하세요.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체인 어널리시스의 2022년 글로벌 암호화폐 수용 지수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전 세계 암호화폐 수용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했던 3분기에 그 수용률 또한 하락했고 4분기에는 그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반등했으며 약시장에 진입하면서 지난 2분기마다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암호화폐 수용은 2019년 강세장 이전 수준을 훨씬 상회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 데이터를 봤을 때 2020년과 2021년의 가격 상승에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었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 상당 부분을 계속해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 암호화폐 수용 지수를 살펴보면 베트남이 2년 연속 1위로 중앙 집권식 혹은 디파이 및 P2P 암호화폐 이용 전반에서 매우 높은 구매력과 수용 인구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소비자의 21%가 암호화폐를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요. 2위를 차지한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특히 Play to Earn, Move to Earn 모델과 같은 암호화폐 기반 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를 통해 그 대중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우 전쟁으로 현지 통화 가치가 바닥을 치고 있는 우크라이나 또한 3위를 차지하며 높은 암호화폐 수용 현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도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세계에서 우크라이나에 기부한 암호화폐는 올해 3월까지 집계 기준으로 약 6,380만 달러에 달하는데요. 그 후 암호화폐를 이용해 구매한 아이템 목록들에 대해 말이 많았으며 최근에는 FTX 사태와 연루되어 민주당의 돈 세탁을 도왔다는 이야기까지 여러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를 기부금으로 받을 만큼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우크라이나와는 반대로 러시아는 암호화폐에 대해 다소 강경한 입장이었는데요. 올해 1월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융 안정성, 시민 복지 및 통화 정책 주권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러시아 영토에서 암호화폐 사용과 채굴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게다가 7월에는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죠. 하지만 최근 러시아 최대 대출 기관은 스베르뱅크가 주최한 인공지능 관련 회의에서 푸틴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푸틴은 디지털 화폐와 분산 장부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 결제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며 훨씬 편리함과 동시에 사용자들에게는 완전히 안전하고 은행과 제3국의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했듯 러시아는 지난 7월 가상자산 결제 수단 금지령 이후 국제 암호화폐 결제 합법화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를 놓고 고심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수용 순위 9위를 차지하며 미국과 비슷한 수치의 개인 간의 암호화폐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9월 모스크바 증권거래소는 디지털 금융자산 거래를 허용하는 법안을 중앙은행을 대신해 초안 작성하며 11월 초 암호화폐 채굴과 채굴된 암호화폐 판매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모스크바 거래소의 일환으로 러시아 내 국가 암호화폐 거래소가 출범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러시아 국회의원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 푸틴의 발언으로 그 필요성이 부각됨과 동시에 현실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푸틴이 말한 것처럼 안전하고 은행과 제3국의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암호화폐의 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레바논입니다. 체인 어널리시스의 리서치 중 22국가 내에 속하진 않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의 진가가 발휘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들 아시듯 레바논은 2020년부터 코로나 시국과 중동 내전과 함께 베이루트 폭발을 겪으면서 경제 위기가 급격하게 나빠졌는데요. 그로 인해 올해 4월 레바논 부총리가 국가 파산을 발언하기도 했죠. 비록 레바논 중앙은행 총재가 급하게 발언을 철회하긴 했으나 내각이 사퇴한 이후 아직까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레바논 현지 화폐의 가치가 2년 사이 95% 폭락했고
이에 따라 연료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전기 공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식인 빵을 만들기 위한 주재료 밀 수입의 대부분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의존하고 있었던 터라 러우 전쟁으로 인한 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죠. 이렇게 프랑스의 원조로 겨우 버티고 있는 레바논은 사실상 국가 경제 파산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환율 혼란 속에 은행들은 문을 닫았고 현금 인출기는 더 이상 작동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지금 레바논 시민들이 찾는 것이 바로 암호화폐인데요. 레바논 시민들이 어떻게 암호화폐로 살아가고 있는지 CNBC 뉴스 보도 함께 들어보시죠. After decades of war and bad spending decisions by the government, Lebanon's economy is in ruin. I'm speaking to people who've had their life savings wiped out. There are fuel shortages and power cuts, a local currency that's lost 95% of its value, and crucially, money trapped in the bank. People are literally robbing banks at gunpoint to demand access to their own cash. And because of this, a sort of shadow crypto economy has emerged. So we're talking about locals mining for Bitcoin, Dogecoin, and Litecoin to earn money because they can't find work. Others are getting paid in Bitcoin by finding freelance gigs on Reddit and then treating Bitcoin like their bank because they think it's the safest way to store their savings. I also spoke to multiple people who are arranging meetings in Telegram to swap the stablecoin Tether for actual US dollars, which they then use to buy groceries. Overwhelmingly, what I keep hearing is that people are desperate for a connection to money that actually makes sense, and decentralized digital currencies that are outside the reach of bankers and politicians makes a whole lot more sense than the Lebanese lira right now. All right, so Mac, let's talk a little bit about some of those crypto mines you mentioned. If there's widespread power cuts and fuel shortages, how does this actually make sense as a way to make money? So it makes sense because of hydropower. So in certain pockets of the country, like in the Shuf mountain range, which is south of Lebanon, there is abundant and inexpensive electricity being harnessed from the Liktani River. Now, I spoke to Ahmed Abu Dair. He's 22 years old, and he runs an expansive mining network across the country. Now, he has 40 employees working for him. Some of his mining farms are actually running on solar power closer to the Syrian border. And what I find especially compelling about his business model is the fact that he allows people to remotely invest in his operation and then earn a monthly dividend in crypto. 레바논의 상황은 정말로 안타깝지만 제3자의 개입 없이 개인 간의 거래를 위해 만들어진 비트코인의 목적이 빛을 발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특히나 에너지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력 발전 혹은 태양열을 이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2022년 글로벌 암호화폐 수용지수 4위인 인도는 12월 1일 내일부터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즉 CBDC인 리테일 디지털 루피를 파일럿 형태로 발행해 뭄바이, 뉴델리 등의 4개 도시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7위에 위치한 브라질은 최근 국회의원들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또한 벨기에의 경우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며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이 미국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한편으로는 여러 규제 때문에 암호화폐가 일부 국가에서 날개를 펼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현재 대표적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법적으로 금지한 국가들은 중국, 알제리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이라크, 네팔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2021년 9월 발표된 모든 암호화폐 거래 금지 등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활동 단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13위, 2022년에는 10위로 아주 높은 암호화폐 수용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게다가 중앙집권식 서비스 사용은 2위를 차지하며 특히나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가 비효율적이거나 느슨하게 시행되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2021년 9월까지 집계한 자료를 기반으로 캠브리지 조사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비트코인 채굴 생산량의 22%가 넘는 양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과의 연을 쉽게 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세계 국가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공유드린 체인 애널리시스의 2022년 글로벌 암호화폐 수용 지수의 20위 내 국가들 중 절반이 후진국에 속하는 국가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자국의 화폐 가치가 낮을수록 살아남기 위해 더 안전하다고 고려되는 암호화폐를 찾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부가적인 수익을 위해 찾는 투자를 위한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암호화폐는 전통적인 자산들에 비해 아직 신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제3자의 개입이 없는 자유로운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한 암호화폐의 시초인 비트코인과 국가 규제 아래 운영되는 CBDC는 엄연히 다른 접근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암호화폐 시장 내에 일명 여러 가지 사태들이 발생함에 따라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의견에 더욱더 힘이 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더 많은 대중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CBDC의 형태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일상에 자리 잡도록 힘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 공유드린 내용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나 여러분들의 의견, 코멘트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다시 만날 때까지 아디오스!